그게 다 논리의 비합리성, 이 무신론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렇죠?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이거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뭔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논리의 합리성을 성취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살률 최고라는 제1위라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고치면 생명 뭐라 불러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 그걸 단어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생명 비하? 네? 생명? 생명 비하? 생명? 경시. 오케이. 생명 경시 현상. 맞아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면 죽어. 그러면 내가 죽고 싶고 그러면 죽자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 현상 이 자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까? 내 건강에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물질로서 제일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산화 방지 물질입니다. 자, 산화 방지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물질로서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고 산화 방지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냈는데, 이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냐고 하면, 어떤 물질들이냐 하면, 놀랍게도 이 식물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뭐예요? 색깔입니다. 산화 방지 물질은 자, 산방 물질은 뭐라? 식물성 색소야. 색소야.
여러분, 식물의 색소가 색깔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밋밋했을까? 식물의 색깔, 다양한 색깔이 없고 온 식물이 다 회색이라면, 우와, 자연은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색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색소를 만드셨어. 야, 이 말 처음 해보네. 예. 예. 해놓고 봐도 정말 잘했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것도 끝내주는 말이네. 물질적으로는 산방 물질이 제일 중요한데,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야. 그래서 그런데 생기는 어디 있는 에너지야?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야. 와, 이러니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이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강의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하여튼 이 머리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생각을 그냥 하나님 넣어주면 그냥 부는 거야. 하나님이 이 생각을 넣어주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셨구나. 진짜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다고 계획한 적 없어. 근데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뭐에 불과한 거요? AI지. 살로 만들어진 AI.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식물성 색소는 이 자연의 뭐예요? 아름다움이야. 그런데, 색소로서는 산화 방지 물질이 되고, 아름다움 속에서 뭐를 줘요? 생기를 줘요. 하하. 그러니까, 밋밋하게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와, 색깔 좋다. 우와, 귤 하나 까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야 돼? 자, 이제 거기다가 색깔뿐만 아니라 뭐까지? 향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요? 모양까지. 그 이제 이 건강에 좋은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모양도 어떻게 생겼어? 모양. 모양이 보면 하트 모양이야. 그 식물들의, 과일들의 그 뭐예요? 하트. 그러니까 사과도 보면 뭐예요? 쫙 잘라서 보면 하트 모양이요. 오.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먹을 때, 그냥 우리는 뭐 먹는 거야? 하나님이 경아나 사랑해. 이거를 상상하면서 먹자 이거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이야. 그러니까 진선미 사랑을 의식하면서 먹는 거야. 여러분. 그럼 호박은 어쩌냐? 호박도 이상하게 안 이쁜데 이쁜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근데 이제 문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트가 안 나와. 그런데 하트가 나올 수 있어. 두 개를 붙이면 하트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에 그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나까지도.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산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산다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참 하나님께 고마워요, 안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꽃 하나 핀 것도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볼랍니까? 그냥 꽃 폈네 그러지 말고, 예쁘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예요? 이쁘게 보이고 싶은 모양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에게 이쁘게 보여주면 아기가 빵긋하고 웃잖아. 왜? 그 이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아기가 받아.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반짝 켜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아기 웃어.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까꿍이지, 까꿍. 그래서 저는요, 봄이 와서 이렇게 싹이 트고 꽃이 탁 피는 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또는 여러분에게 까꿍하는 순간으로 보자.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뭐처럼 되는 거요? 아기처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되라. 라는 거야. 참. 자, 오늘 참.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모든 식물성 색깔들은 다 그 우린 색깔을 내는 물질을 색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색소라는 화학 물질이야. 그 화학 물질 자체가 산화 방지 물질이야.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은 색깔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 교수 전문이 색깔이야. 온갖 색깔을 다 알아. 우리는 아는 색깔이 몇 종류밖에 안 되는데, 이 색깔에 미친 사람이야. 색깔하고 모양하고, 디자인. 예? 그래서 그 디자인도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고. 근데 가만 보면 그 디자이너들이 이 세상에 이때까지 없던 디자인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것은 그게 만약 그 디자인을 한 것이 아름답다면 생기를 주는 거라면 그 디자인은 이미 하나님 작품으로 소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임 교수님 같은 분이 살짝 어떻게 하자. 천연색을 물감이 만들 수가 없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 아름다운 참. 그래서 그 화가들도 그 물감, 그거를 샥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색깔을 그렇게 금세 그냥 만들어내죠? 그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그 화가하고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해보면 전 그걸 맨날 느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와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재미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코미디언이기도 해. 예.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화초 디자인 한 거 보세요. 저는 칸나 같은 거 보면 칸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짝짝짝 이렇게 만들었지만 칸나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좀 미친 것 같잖아. 그런 디자인도 하나님이 한 거야. 그 디자인이 유전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식물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유전자 칸나 뭐 진달래 뭐 봉숭아꽃 함 그 디자인이 그 씨 안에 다 들어 있어. 그 보면 유전자 그 뭐야 ATGC로 다 나와 있어. 그걸 과학자 분석할 수 있어. 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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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나온 시금치. 네. 그거 특별한 시금치 같아요. 비싼 시금치 같아. 요즘 싸구려 시금치는 그런 맛 안 나. 그래서 뭘 하나 먹을 때도 우리가 야, 그래서 제가 먹을 때 말이 많은 거요. 야, 맛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야 돼. 이 맛 좋네. 그게 그러면 주위 사람도 기분 좋고 내 유전자도 어떻게 켜지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벌써 2월 벌써 8일이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곧 3월 오고 이제 봄이 올 텐데 그래서 저는 봄을 아주 좋아해. 예. 예. 그래서 왜 봄이 되면 온 세상이 뭐요? 까꿍까꿍까꿍해. 좋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을 봄이라고 부를까? 봄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 봄. 네, 맞아요. 봄은 명사인데 뭐가 명사가 된 거예요? 보다가 명사가 된 거예요. 보다라는 동사를 명사화하면 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을 봄이라 그래.
뭐를 보는 거요, 봄에? 그렇죠. 생명.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적정 온도로 올라가면, 모든 식물이 적정 온도에 이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생기를 착착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식물들이 까꿍 하는 거야. 너희들은 빨리 사람들한테 어, 어, 빨리 까꿍을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식물들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달라. 대신해달라. 그래서 그렇죠. 현숙 씨 기분 안 좋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면 그동안 하나님 안 믿을 동안 손해 참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응? 산에서 많이 본대요. 그래서 우리는 즉 뭐를 보냐?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있거든. 우리는 봄에는 그게 바로 생명이야. 생명을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우리 조상님들이 전 옛날에 왜 봄이라고 그랬어요? 봄이 무슨 뜻일까? 계절 이름을 왜 봄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생명을 보는 계절이야. 그래서 다른 계절은 그렇게 생명이 확실히 보이지 않잖아. 근데 봄이 되면 이 봉우리가 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럭바에 가는 길이 있어요. 너럭바위로 가면 그 주위가 양쪽에 막 다 철쭉이야, 철쭉. 근데 이 진달래들은 좀 촌티가 나요. 조금 시골 처녀, 옷도 입을 줄 모르고, 그 색깔도 잘 맞출 줄 몰라가지고, 별로 안 어울리는 치마 입고, 댕기는 시골 처녀 같고, 철쭉은, 독성 있어요. 그래요. 철쭉은, 폼 잡아, 그렇죠. 그래서, 철쭉은, 좀, 폼 잡는 고상틱해요. 진달래하고 완전히 달라. 비슷하게 생겨도 확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시골 처녀도 폼 안 잡아도 이쁘고, 폼 잡아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자연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연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요소를 근데 이 산화방지 물질 치고 색소가 아닌 산화방지 물질도 있어요. 그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야. 비타민 C는 색깔을 안 나타내고 그냥 하얀, 그지. 그런데 이 비타민 C는 모든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기본적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타민 C는 이런 색깔을 내는 산화 방지 물질하고 보다 색깔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저변에 깔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일, 어떤 채소, 어떤 식물성 음식을 먹을지라도 비타민 C는 뭐예요? 너무나 풍부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변에.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따로 뭐 고용량 이래 쌓는 것은 그건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식물성 음식을 건강식으로 삼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잡시는 한 비타민 C는 충분하고 남아 돌아갈 정도로 섭취가 되고 있으니 지금 어떤 사람이 자꾸 고용량 그러는데 그 고용량에 대해서 고용량이란 것은 뉴스타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뉴스타트의 원칙 그 8가지 기본 여건 속에 절제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절제가 참 중요한 거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적당히 해라. 아주 알맞게 해라. 우리 집사람이 알맞게 하는 걸 못해. 아이고, 여러분, 어저께 자다 보니까, 없어졌어. 보니까 새벽 3시인가 그래. 그래서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오겠지. 하고, 자다가, 5시쯤 탁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식었어. 그래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그 이제 좀 적당히. 근데 이제 빵 만들고 이런 걸 적당히 하기도 힘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 체온이 이렇게 떨어져 너무 서늘해 몸을 만져보니까. 그래서 그거 데펴 주느라고 했는데. 그게 역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저녁에 또 탁구 치재네요. 그래서 하여튼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때 혹시 안 보이더라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은 고용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아주 알맞게. 운동도 알맞게. 예. 예. 이제 그래서 저도 어저께는 운동 안 해서 쉬었어. 이제 어저께 쉬었으니까 오늘은 좀 운동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조심스럽게 나의 컨디션을 어떻게 잘 조절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컨디션을 어떻게 느껴야 돼. 오늘 운동해도 될까? 가만.
잘 살펴야 돼. 예. 그래서 아, 자,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도 어떤 그 물질이니까 딱 적당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물도 너무 많이 마셔도 좋지 않고 안 마셔도 좋지 않고 딱 적당히. 그 이 뉴스타트는 이 적당히를 잘 해야 돼. 적당히는 내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배워야 돼요. 내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시점까지 가려면은 좀 시행착오도 있고 이제 이래서 깨달아야 돼. 자,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그 한때 뭐야 파동이 있었죠. 무슨 파동? 녹즙 파동. 온 대한민국 국민이 막 채소를 갈아서 먹는데 막 미쳐버렸어. 그렇죠. 그 녹즙 파동이 왜 생긴지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갈아먹은 게 뭐예요? 당근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이야. 폐암. 그래서 폐암 그런 미국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이제 그때 뭐 누가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내가 암을 정복하겠습니다. 뭐 공약도 하고 그랬어. 이제는 뭐 공약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공약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어느 대통령이었냐? 닉슨 대통령이 그 암 정복을 공약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립암연구소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래 돼가지고 국립암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이제 건물도 새로 짓고 막 예산을 막 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면 암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지. 그냥 생기만 잘 받으면 된다는 걸 모르니까 투자만 하면 되는 줄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폐암에 대하여 연구를 하겠다는 과학자들이 있으면 연구비를 왕창 지불했어. 폐암 연구할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한다. 이래 돼가지고 폐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면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잖아. 근데 이제 왕창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연구 논문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어떤 과학자가 폐암 환자들과 폐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무슨 물질의 그 혈중 농도가 낮은 것이 있나 또는 높은 것이 있나 이거를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하다가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냐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당근 그림이 있죠. 그렇죠? 당근. 이 주황색 물질, 이건 이제 호박, 고구마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 색소가 여기 보다시피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주황색 색소. 건강한 사람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하고 폐암 환자들의 이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폐암 걸린 사람들은 이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뭐예요? 낮아. 건강한 사람보다.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이다. 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낸 거야.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주로 보도 자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정상인들보다 낮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거를 보도 자료를 냈는데 기자들은 자꾸 뻥튀기를 해요. 왜? 자기가 쓴 기사를 누가 흥미롭게 많이 읽어주면 신문 부수도 올라가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은 자꾸 그거를 노리기 때문에 그냥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폐암 환자들에서는 낮았다라고만 보도하면 별 흥미가 없잖아. 근데 이 뻥튀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하면 폐암 걸리기 쉽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발전해. 폐암 예방을 하려면 베타카로틴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뻥튀기를 해요. 여러분 유튜브 그 제목들 보면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 실제로 그 뻥튀기에 속아가지고 보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는 거 있어. 제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열받아. 그렇죠.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제목이 아주 쇼킹할수록 안 보는 게 좋아. 저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됐냐면 와 베타카로틴 먹으면 폐암 안 걸리겠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과학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엉뚱한 대로 불똥 튀어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이 폐암에 걸릴까봐 좀 두려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건강식품점으로 가가지고 베타카로틴 알약을 샀어. 그건 약이 아니야. 약이 아니고 대충 식품 보조제라고 그래. 그건 싸요. 그 약은 비싸고 식품 보조제는 싸니까. 근데 식품 보조제 싸니까 막 몰려가가지고 그걸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건강식품점에서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제약회사에다 연락해가지고 베타카로틴 알약을 더 보내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 식품 보조제 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온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뻥튀기가 돼버렸냐면, 대한민국에 오면 이게 이제 뻥이 더 커져요. 이제 뻥이 어떻게 되냐면, 당근접을 걸리면 암 안 걸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은 당근즙을 먹어야 낫는다. 이제 이렇게 돼요. 이 뭐 대뻥이지 이거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이나 암 환자나 뭐 모든 암 환자가 다 당근즙이면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뻥이 터져가지고 그래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1980, 80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에 올 때, 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발 너무 당근즙만 들이다 마시지 말라. 이거 문제 생긴다. 그 제가 만난 어떤 암 환자, 미국에 뉴스타트를 하러 왔어. 육군하관 사관학교 출신 대령인데 폐암에 걸렸어. 세상에 당근즙을 얼마나 마셨는지 눈도 노랗고 손바닥도 노랗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당근즙 때문에 완전히 망쳤어. 왜? 그게요. 당근즙을 이제 마셔 보면 무슨 녹즙이든지 첫날 마시면 마실만 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마시면 뭐예요? 첫날보다 맛이 없어. 그리고 첫날은 한 장 쫙 들이킬 수 있는데 둘째 날은 반쯤 먹다가 보면 뭐예요? 약간 올라 그래. 그래도 어저께 내가 한 잔 다 마셨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마시는 게 좀 힘들어. 사흘째 되면 어떻게 되게? 먹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 나는 한 번 먹는다고 하면 뭐요? 먹을 거야. 그래서 하루에 넉 잔을 들이다 마신 거야. 그거를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막 위장이고 뭐가 엉망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 회복시키느라고 욕봤어요. 뉴스타트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이 절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냐 하면 제약회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지만 그거는 식품 보조제고 그 의료용 약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뭐를 원했냐고 하면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식품 보조제로서 팔면 너무 싸니까 이거를 승격을 시켜주세요. 식약청에다가 뭘로 성격을 시켜달라? 폐암 예방 약으로 성격을 시켜달라. 그래서 미국 식품 그 식약청에서 그걸로 성격을 베타카로테인은 폐암을 예방한다는 게 실제로 증명된 자료가 뭐예요? 없고 그 과학자가 발표한 그거밖에 없으니 우리는 자료를 가져와야
우리는 그거를 승격시켜 줄 수 있다. 승격시키면 값이 10배로 뛰는 거야. 약이 되면, 폐암 예방 약이 되면. 근데 식약청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식약청에서 제안을 했어. 너희들이 이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쪽 10,000명, 이쪽 10,000명을 해가지고 이쪽에는 실제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 10,000명은 뭐예요? 이것도 베타카로틴하고 그러면서 밀가루 알약을 만들어서 먹이라.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자. 그래서 1년 후, 2년 후 해서 10년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10년 동안 통계가 나오는데 그때 이쪽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군들이 폐암에 이쪽보다 베타카로틴 알약 안 먹은 이 군보다 폐암 발생률이 확실히 낮구나 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뭐예요? 승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 실험을 해본다고 이게 10,000명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뭐 100명, 1000명도 힘들때 그게 10,000명이나 돼 보세요. 그게 이제 계획을 시간표를 짜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도 뽑고 검사하고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뭐 이래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자금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6년쯤, 5년쯤 해보니까 이게 돈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년을 했다가는 연구 개발비가 나올 똥, 말똥, 손해만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연구 개발비만 지출이 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식약청에 가서 이제 진정서를 낸 거야. 이거 10년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 6년만 하고 뚜껑을 열어보고 결정합시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그럼 한번 열어보자. 6년 지나고 그 6년 지나고 열었어 뚜껑을. 야, 자 이게 이제 미국 의사신문입니다. 제가 미국서 의사 할 때 그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피하라. 뭐를 피하라? 베타카로틴을 너희들의 식사에 다이어트에 adding은 뭐 첨가입니다. 베타카로틴을 식사에 첨가하는 것을 뭐라? 피하지 말라. 왜? 이건 누가 발표했다? 그때 이제 National, 이게 바로 미 국립암연구소를 NCI라고 그래요. 그래서 NCI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연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요거는 사망률이에요. 폐암 사망률. 그래서 사망률이 2개인데 실제로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밀가루만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사망률 5%, 10%, 15%. 우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 안 먹은 사람들이 덜 죽었어. 이거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라. 좋은 거라. 그래서 어 이제 그 저도 그 린다 있잖아 미국서 린다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좋은 거래. 어, 어, 그래서 박사님 이런 거 안 먹는 거 내가 알지만은 이거는 진짜 좋은 거래. 어. 그래서 꼭 드시래. 어. 음. 그게 벌써 한 1년은 안 됐다. 그렇죠? 한 7, 8개월 지났구나. 근데 제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 좋은 거라고 자기가 먹어보니 참 좋대. 예, 그래서 제가 안 먹기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어, 어, 이틀에 하나, 사흘에 하나 이래가지고 지금 100개를 거의 다 먹었어. 몇 개월 걸려가지고 한 6개월 걸렸어. 예? 공진단 드셨어요? 공진단 드셨어요? 공진단? 그게 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공진단이? 예. 난 그 이름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어. 어. 그래서 보면, 그래서 린다에게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다 자연 그 재료에서 빼낸 거라서 인공적인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자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대. 그래서 저는 그거를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한 7개 남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먹을 때마다 기분 좋아. 그 린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런 거는 버리면 안 돼요. 왜?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돼. 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한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이렇게 먹으면 절대로 과량 섭취되는 거는 없어. 그리고 이제 먹을 때마다 고맙고, 그렇죠. 그 좋은 뜻을 느끼니까, 어, 알파파 만드는 데는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 못해요 지금. 근데 일단은 뭐예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과유불급이다. 과한 것은 뭐예요?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해서 화끈하게 이거 사가지고 막 먹고 그러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은 거라고 하거든, 뭐 띄엄띄엄 생각날 때마다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에 진짜 뭐 좋은 건 줄 알고, 매일 매일 한 개 아니면 두 개씩 먹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서 저도 그거를 어, 그거를 뭐 하루 걸러서 먹는다든가 3일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꾸준히 막 하루에 두 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먹으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실험 중에 제일 확실하게 증명된 거예요. 결국 과유불급이고 모든 것은 어떻게 적당하게 섭취해라.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 돈 들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자꾸 남은 모르는 뭔가 내 몸에 특별히 좋은 게 있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꾸 찾고 싶고 그런 거를 찾으면 비싸도 뭐요? 내 혼자만 살짝 먹고 싶고 네, 이제 그런 거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해두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자 건강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일지라도 과한 거는 해롭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 이 두 원칙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이제 세 번째 원칙 을 얘기하고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무슨 박사님은 어떤 걸 먹고 계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뉴스타트 음식 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표본이 괜찮잖아. 그렇죠? 네. 저는 특별한 거 먹는 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어저께 누군가가 그 들깨 강정, 들깨 강정 우리 집 사람이 갖고 왔던데 누가 주더라 그러면서 그 봉지 안에 아니에요? 들깨 강정? 좋죠, 그렇죠? 그거 좋아. 저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들깨가 좋아요. 들깨가 맛이 그게 은은한 게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게 생각나면 우리 주방장님한테 들깨 강정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하루 한 번은 이 정도 해서 들깨 강정 한 서너 개, 네댓 개를 씹어 먹으면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땡큐. 예,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여기 오시는 박지혜 씨 어, 팔로우 하다가 어. 알게 됐어요. 맛보시는 아, 아, 요즘 그런 거 알아서 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유튜버들이. 예, 예.
우리 어, 어, 누구야? 예? 박지혜. 예. 예.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참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진영씨가 너무 피곤하실까봐. 그래서 그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이게 조절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되게 건강식의 개념. 그래서 내일 1시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